부티나는 인터뷰에 저는 샤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운이 좋은 사람은요,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다. 그거의 끝판왕이 어찌 보면 로또가 아닐까 싶어요. 로또 당첨돼 본 적 있으세요? 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채피디님은? 5등이면 얼마죠? 네, 저희에겐 그런 생제의 운은 없는 걸로.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1등 되면 예전 막 10년, 20년 전에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1등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를 못 산대요. 아, 이거 어떡해. 오늘요, 근데 이런 로또보다 더 확실한 부자 되는 법. 재테크는 물론 그걸 넘어서 내 집 마련까지 어떻게 보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시러 정말 귀한 분이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네, 여러분, 자, 청약에 요즘 유행하는 리타 강사, 한 번 강의 들으면 나중에 또 자꾸 이렇게 찾게 된다는 그분, 베니아 김태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억에서 50억으로 점프하셨어요. 월급쟁이, 월급 받으시는 직장인이셨었어요. 네. 근데 청약으로 자산가가 되었다. 네. 그 진짜예요? 이제 50억 이상으로는 안 세고 있는데 이후로는 안 세고 있어. 아, 그럼 더 많은 걸로. 그간의 부동산 상승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누린 것도 맞는데, 청약이라는 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워낙 크고 그쵸. 하다 보니까 작은 돈을 좀 크게 불릴 수 있는 파워풀한 그런 재테크 방법이지 않았나 싶어요. 아, 운도 좋았고, 근데 그 시기에 맞는 전략을 잘 선택을 하신 것도 네네. 있고. 자, 그러면 처음에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쩌다가 재테크를 시작하시게 됐을까요? 그 계기가. 제가 대기업에 다녔거든요. 어?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가는데 대기업 가면 인생이 이제 바뀔 거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는. 아, 네. 제가 건설회사를 다녔거든요. 아, 그 대기업이 건설회사였어. 근데 건설회사 다니는 거랑 부동산 공부랑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르긴 했어요.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면서 투자 수익을 이제 불려가기 시작했죠. 그럼 그때도 무주택에서 이렇게 출발하셨던 거예요? 당시에는 무주택에서 출발을 했는데, 요즘에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도 더 높은 비율로 우선권을 그러니까. 주고, 맞아요. 예. 뭐 축집도 그렇고, 연예인 청약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 있잖아요. 네, 이시연. 아, 그렇게 떠오르는구나. 혼자 사는데 남자. 아, 맞네.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됐냐라고 쫓아가 보면 어. 2016년, 17년 정도의 청약은 추첨률 비율도 높았고, 그렇죠. 다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추첨제 비율을 공정하게 주어서 당첨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무의미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청약제도는 계속 돌거든요. 아,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빡시게 가진 네. 않을 거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뜨거우니까 규제를 하고 못 팔게 하고 세금을 중과하는 건데, 네. 나중에 보합이나 하락이 되면 다시 이제 대출도 많이 해줄게, 세금도 낮게 해줄게, 제발 집 좀 사. 집 좀 사,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네. 이제 청약제도도 다시 이제 그때처럼 돌아가니까, 아, 이걸 미리 알고 있는 거랑 맞네. 아예 모르고 있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서, 과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공부해 놓으면 좋죠. 아, 그러면요, 베니아님은 혹시 실패한 경험은? 네, 해본 적은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다고요? 완전 제가 불인이 시절 때 저희 어머님이 주신 통장을 가지고 인천 청라에 어떤 주상복합 단지에 당첨이 됐어요. 주상복합? 쎄한데? 당첨이 됐는데 완전 로얄동 로얄층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반반이었어요. 계약을 해라. 또 어떤 분은 계약하지 마라. 일단은 그냥 그걸 포기하고 그냥 근처에 전셋집을 얻었죠. 한 2, 3년 지나니까 한 2, 3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의 실패죠. 그렇네. 계약을 했으면은 네. 올랐는데, 이게 내가 샀던 금액에서 떨어졌다고 무조건 실패가 아니라 내가 팔았는데 더 오르는 경우 많잖아요. 판 특히 직후에 빵 오르면. 네, 그걸 이제 요즘에 뭐 코브라라고 하잖아. 그렇게 시세 그래프를 보면 너무 이렇게 웃긴다. 올라가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베니아님 책이 요거잖아요. 네.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 여기에 보면 이게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집 사지 마라. 이게 아니 무주택자는 빨리 사야죠.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 의미는 무주택자라면 청약을 한번 공부하고 시작하라. 왜냐면은 청약을 통해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너무나 많이 그치, 주어지기 너무 때문에, 지금 진짜 많지. 네, 아, 그러네. 과거에 비해서 현재 더더욱 많아졌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청약을 꼭 공부하는 게 맞다. 요즘에 실제 MZ세대 결혼 별로 안 하고 혼자 살잖아요. 네. 무주택자라는 것만으로는 일단 예전보단 유리해지긴 했으나 가점 면에서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 당첨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 솔직히 그렇게 느껴지고 오죽하면 청무피사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청약에서는 그간에 이제 1인 세대가 좀 불리했던 건 사실이었는데 2021년 11월부터 생애 최초 물량의 30%가 1인 세대에게도 그간에는 결혼을 했어야 네네.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냥 혼자 사는 세대들에게도 네. 이제 30% 물량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30% 물량이 온전히 추첨으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공공 분양이나 민간 분양에서 민간 분양도 다 포함해서. 네. 와. 내가 지금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할 사람이 생길 것 같아. 근데 그분도 주택 취득했을 때는 1억이었고 없어. 결혼을 하자마자 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서로 있어. 네네. 그러면은 생애 최초 특별연금도 있고 신혼부부 특별연금도 그렇지. 신혼 특공. 네, 또 할 수 있는 거죠. 사회초년생들이라면 그래도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세워볼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럼요. 이런 신혼부부 특별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불인이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하, RR 이거 알아요? 혹시 모하? 팽하 막 이런 거. 모아는 모델하우스. 베니아님 네. 제가 민망하실 것 같으니까 RR은 제가 할게요. RR이 영어로 RR이에요. 로얄동 로얄층. 특공 뭐냐? 특별 공급. 1분 일반 분양. 맞아요. 지주택. 지주택은 원수한테 권하는 거죠. 부동산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사장님한테 통화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알고 있으면 좀 이제 이분은 좀 해봤구나. 함부로 딴짓하면 안 되겠다. 유튜브에도 보면 썸네일로 뭐 무조건 1억은 모아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1억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뭐 집을 뭐 청약이든 뭐든 마련할 수 있을까요? 동작돈 마련하는 거는 네.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청약에서의 관점만 보면 계약금만 준비되면 청약을 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청약 분양원이면 5천만 원 계약금만 있으면 도전하는 게 맞다. 근데 그 5천만 원이 내가 이미 준비됐는데 1억 5천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돈이 그 사이에 그 집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어지는 동안에 올라가는구나. 네,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5천만 원 계약하면 계약서를 받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일정 소득만 증빙이 가능하면 네. 또 무주택자면 웬만하면 거의 됩니다. 무엇보다 잔금을 걱정하는데 전세금으로 그 잔금을 충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와. 그러면은 5억짜리 집에 뭐 4억 5천을 전세를 놓으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갈까요? 5천만 원인데 그건 계약금. 제로죠. 물론 취등록세랑 부대비용 들어가겠지만 그냥 나는 5천만 원만 가지고 그냥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네요. 청약이라는 게 나에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어다 주고 대신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파트 값은 그 옛날 3년 전 가격으로 픽스해 놓는 그 효과를 가지는 거네요. 그렇죠.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죠. 네. 현금을. 청약을 하려면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청약 통장. 특히나 우리 여기 계신 20, 30 세대, MZ 세대 분들은 가입 기간도 또 짧아요. 네. 그래서 뭐 이 기간에 대한 가점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자, 그런 우리 MZ 세대들 어떻게 청약 통장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통장은 다 있으신가요? 절니가 대답이 없네.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얼마 지으세요? 2만 원? 당첨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10만 원 너무 아까워서. 이 영상에서 만약에 하나만 기억해라라고 하면은 청약통장이 없으면 반드시 가입해라. 그리고 있을 때 해지하면 절대 안 된다. 안 돼요. 이것만은 이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근데 게 이 집이 이미 있는데도. 그래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그 돈이 묶이긴 하지만 네. 그걸 가지고 예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맞죠. 커피 5잔 그 먹을 값을 가지고 펜트하우스를 당첨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커피 바로 안 5잔이면 5, 25, 25,000원? 말도 안 돼. 펜트하우스에 당첨되려면 예치금이 중요해요. 면적별, 그 다음에 지역별 예치금이라는 게 있고 그 예치금을 많이 넣어야 펜트하우스에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보통 분들은 딱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넣을 네. 34평에 넣을 정도의 예치금을 넣어놓거든요. 맞아요. 250만 원이 300만 원. 네네네. 근데 이제 펜트하우스 넣으려면 최소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거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일단은 자격 조건이 이제 되느냐 안 되냐고. 제가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담보대출을 받으면 3%거든요. 이자가? 대출 이자가? 그러면은 1년에 30만 원이고 네. 한 달에 2만 5천 원이죠. 그럼 당첨되면
수억 원에 시세 차익을 네. 볼 수 있고. 그럼 저니처럼 뭐 돈이 묶여 있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이게 바보 같은 거네. 그렇죠? 청약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주택자 플러스 청약은 아직도 괜찮다고 봐요. 이 지역의 분위기가 핫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청약 경쟁률을 보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KB 시계열도 보는데, 최근에 뭐 강릉이나 속초나 뭐 진주나 이런 데도 1000세대 모집하는데 통장이 한 몇 개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1000개 모집? 한 5000개? 최근에 진주의 어떤 단지가 통장이 거의 10,000개 정도 들어갔어요. 어떤 그 지역에 거기 분양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중에 9,000명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9,000명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몇 가지 선택이 있겠죠. 다음 청약 기다리거나 아, 네. 그 분양단지를 피주고 사거나. 맞네. 그럼 이 열개가 뭐 찬물을 끼얹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팍 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대출을 받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지 아세요? 집값. 집값이죠. 근데 그 집값을 책정하는 게 KB 맞아요. KB 시세. 예. 부동산에서 이제 매주 조사를 해서 올리거든요, 데이터가. 그걸 보면 되게 뜨거운 장이에요. 예.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3기 신도시 네. 이게 또 계속 많은 무주택자 분들의 관심사거든요. 계속 지금. 네네. 근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 여기 괜찮죠. 인천 계양 이런 지역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 네.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본청약과 사전청약 차이 아세요? 아니요? 우리가 흔히 계속 지금까지 얘기한 게 본청약이고, 아, 네네네. 사전청약은 본청약 하기 전에 2, 3년 전에 본청약자의 지위를 먼저 주는 거거든요. 무주택자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만든 건데, 그랬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단점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속도, 그리고 본청약도 3년인데 사전청약은 한 5년, 6년이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먼 미래 이야기다라고 느끼는 거죠. 네네.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 추정 분양가라고 해서 남양주 왕숙도 3, 4평에 한 4억 9천? 추정 분양가만 봐도 시세보다 저렴해요. 네, 그렇죠. 1억 5천, 2억은 저렴한데, 이게 지금 지어지는 집이 아니라 7년 후, 6년 후에 새 집이잖아요. 그럼 엄청 싸게 사는 건데? 그쵸. 와, 당첨되고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예. 약간 일종의 보험처럼. 네. 그리고 사전청약 입지도 워낙 좋잖아요. 네. 수도권 바로 인근에 있는 그치. 신도시고 그치. 계획도시인데, 맞아. 네. 시세보다도 저렴한데 계획도시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힘이 크잖아요.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다. 또 내가 지금 자금 정말 한 푼도 없는 분들이라면 계약금이 이거 안 들어가거든요. 대박인데요? 네, 결정적으로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눈에 띄는 분양단지가 혹시 원하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무주택자 분들이 점수가 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단지를 기다린다고 다른 단지를 안 넣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전혀 네. 이게 택지 분양은 그래도 일정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오케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변수가 워낙 많거든요. 그 사유지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분양 단지가 나왔는데 저렴하다, 그럼 넣어봐라. 근데요 선생님 네. 그렇게 막 함부로 넣었다가 덜컥 당첨이 됐어. 어씨 나 사실은 이거가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그러면 딱 포기하면 다음에 뭐 일정 기간 못 하잖아요 또. 네. 그래도 그걸 계약하고 끌고 간다는 그 전제하에 넣는 거죠. 내 기대치에 100점을 흡족해주지 않더라도 한 60점 정도만 되면 그 우리가 100점의 배우자를 찾기 힘든데